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강북에 거주하면서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사를 서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서울시교육청이 이 서울 자사고 8곳을 취소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비강남권 자사고 취소가 대상에 오르자 강남 8학군 주변 집값이 껑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사고 취소로 되려 강남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순서 특히 학부모님들 또 강남에 투자하고 싶으신 투자자분들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변수가 정말 너무 많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멘토 키다리 아저씨께 시장 보는 법도 투자처까지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요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 고민 이성우 대표와 또 저희 고고와 함께 해결해 보시죠. 무료 상담 전화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8번입니다. 먼저 대표님께 시장 이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이 자사고와 강남권의 집값, 대표님의 시각이 너무 궁금한데요. 네, 현 정부가 일단은 그 부동산 정책, 과도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집값 안정을 도모를 했었죠. 그야말로 방망이를 크게 휘둘렀는데 이제는 어떤 교육 간의 편차를 좀 없애기 위해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고교 체제 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어떤 고교 체제 개편을 통해서 어떤 그 서열화를 없애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3단계 로드맵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1단계가 뭐냐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신입생 동시 선발이나 중복 지원을 금지하겠다라고 1단계를 정했는데 1단계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의 중복 지원 금지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이 우수 학생들을 자사고에서 선점하는 이런 방법은 이미 물거품이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3단계에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고교 체제 개편을 방향을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3단계를 발표를 했는데 3단계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정부는 한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법 제정은 언제가 될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2단계 운영평가 기준점을 정해서 그 평가를 해서 운영 평가를 통해서 일반고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지금 해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운영 평가를 통해서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해서 국정 과제를 하는데 앞장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45개의 자사고가 있죠. 그중에 올해 24개 고등학교가 24개고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11개교가 지정 취소가 됐죠. 자, 11개 중에 지금 서울권에 있는 자사고가 8개입니다. 보면 경희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그리고 세화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이대부고, 그다음에 한대부고 이렇게 해서 8개가 지정 취소가 됐는데 배재고등학교하고 세화고등학교는 강남권이고 6개 학교들은 다 강북권이거든요. 그럼 강북권에 있는 자사고가 이제 지정 취소가 되면 강북권에 있는 학부모들, 이 맹모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더 우수한 성적이 있고 면학 분위기가 더 조성이 되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강남 8학군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죠. 그래서 강남 쪽에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여론은 또 어떨까라고 봤을 때 찬성이 지금 51%고요. 반대가 37.4%, 모르겠다가 11.6%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51%의 찬성은
진보 성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정의당 쪽에서 이렇게 그 찬성의 여론이 강했죠. 거의 72%대가 나왔고요.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64%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당에 따라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리다는 부분이죠. 어찌됐건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이 학군도 이 서열화를 폐지를 해서 공정하게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중에 이제 좋은 대학교를 꿈꾸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기를 또 바라겠죠. 어찌됐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2018년도 서울대학교 등록자 순위를 한번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지금 1위가 하나고 2위가 외대부고 민사고 중동고 상산고 세화고 이런 식으로 10개 고등학교 자사고가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봤을 때 하나고 외대부고 민사고 같은 경우는 수시가 지금 52명, 31명, 22명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정시가 3명, 24명, 11명 이렇게 정시가 낮은 순위로 돼 있고 수시가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자사고를 폐지를 하게 되면 수시보다는 정시가 더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강남 8학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강남에 있는 학교들 보면 중동고, 세화고, 이렇게 휘몽고가 있죠. 10위 안에 랭크가 돼 있는 고등학교를 보게 되면 중동고 같은 경우는 정시가 26명, 수시가 5명, 세화고는 20명, 6명, 휘몽고는 15명,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찌됐건 정시 쪽으로 이제 방향이 흐를 것이다. 그러면 강남 8학군, 정시가 유독 강한 강남 8학군의 선호도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는 내용이죠. 자. 예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교 평준화가 그 도입이 됐던 2002년을 보게 되면 서울 강남권의 가격이 2001년에서 2003년도에 가격이 20.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표가 난 이후로 봤을 때 서울 강남 대치에 있는 그 대치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7월 첫째 주 전세 가격이 2,500에서 5,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마지막 주 대비 2,500에서 5,5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2018년 대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2018년도에는 12억이었는데 지금은 13억 5천에서 15억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는 학군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개발 호재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 때문에 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 상산고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 쪽에 있죠. 전라북도에 있는데 지금 자사고가 이렇게 지역 한 곳에 편중되는 게 아니라 자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좀 분산이 됐던 부분이 자사고, 상산고가 폐지되게 되면 또 강남권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면학 분위기가 좋은 쪽, 우수한 학생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학업 성적을 더욱더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또 학부모들은, 맹모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의 8학군이 더욱더 인기가 더 높아지면서 전세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뜨거운 지역들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선릉역에서 도보 7분, 2018년 3월 준공됐고요. 층수는 5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800만 원이고요. 전세 시에는 실투자금 약 2,500만 원, 월세 시에는 실투자금 1억 7,8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죠. 강남 8학군 주변에 집이 바로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님 위치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강남 8학군의 어떤 가격적인 집값,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 이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돈이 많은 분들은 아파트로 가겠죠. 하지만 돈이 없는 분들이 더 많죠. 하지만 아이들의 그런 학구열, 부모님의 학구열 못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학구열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이런 뜻대로 이 강남권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비싼 아파트보다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한 다세대 쪽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남에 보게 되면 대치동 학군이 좋죠. 그래서 대치동 쪽에 가까운 곳이 이제 삼성역과 선릉역 이쪽인데 이쪽 지역은 직장인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선호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사고를 폐지하게 되면 이쪽 집 주변으로 또
학부모들이 월세나 전세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또 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선릉역에서 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테헤란 업무 밀집 지역이나 보건사로 업무 밀집 지역에 많이 포진이 돼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또 국제1호 복합지구가 완성이 됐을 때는 더욱더 많은 인원들, 직장인들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쪽 다세대 시장엔 어느 정도 경쟁이 가열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쪽, 개발 호재나 어떤 학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쪽 위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 안정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현대자동차 GBC죠. 올해 안에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착공 단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 인근의 어떤 지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겠죠. 또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겠고요. 향후에 이제 완공이 됐을 시점에는 많은 인력들이 들어오면서 이쪽의 상권이 더욱더 거대해지고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유동인구가 발생이 되면서 이쪽 시장이 또 활성화가 되는 그런 쪽으로 바뀌겠죠. 어찌됐건 인구들이 유입이 되는데 그 인구들 자체가 연령층이 높은 인구들이 아니라 직장인, 생산 가능 인구들, 직장인들 위주로 이렇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이 전세 월세 시장이 더욱더 강화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고요. 교통 역시도 좋아지죠. GTX A 노선, C 노선, 그다음에 신사 유례선, 그야말로 광역급 복합 환승센터가 탄생이 되기 때문에 교통과 학군과 그리고 직장인들의 이러한 곳으로 이제 탈바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됐는데 5층 건물 내 5층이고요. 분양 물건입니다. 매매 물건이 아니라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인데 면적 자체가 실면적으로 보게 되면 14평,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아이 2명까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면적입니다. 지하 주차장 설치 완료돼 있고요. 자, 매매 금액이 14평인데 3억 5,8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3억 3,300. 그만큼 인기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죠. 그래서 실투자가 강남권에서 2,500만 원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2천에 130만 원입니다. 대출 예상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월세 투자 시에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핫하는 곳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광양 항만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으로 구획 정리 사업이 2020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이 약 8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실투자금은 3,240만 원 예상되고 있고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실투자금은 약 5,200만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토지가 등장했는데요. 아파트보다 비교적 규제에 자유로워서 가치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토지입니다. 대표님, 네. 지역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라남도 광양입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자족 도시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런 거대 기업들이 많죠. 포스코, 광양제철도 있고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그다음에 세아제강. 굉장히 큰 기업들이 포진이 돼 있고 그 건너편에는 또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석유화학단지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그 연봉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천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근속을 하게 되면 1억 4천만 원, 연봉이 1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그쪽으로 시집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직장인들의 연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을 모아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자 쪽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 쪽, 순천 쪽의 어떤 가격적인, 아파트의 가격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는 이유도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거주 외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월세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 곳인데요. 순천 지역의 신도시라고 하면 산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가격을 형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 교통이나 학군이나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는 많이 뽑는 게 자연입니다. 녹색 공간이 그만큼 있어져야지만이 아이들도 이런
공원에서 산책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산 등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역할까지 허파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자연환경 산을 끼고 있는 곳이 가격 상승이 두드러질 것이다. 거기에 또 앞으로는 또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임수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신도시인데 광양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좋은 뭐 전라남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 신도시를 이렇게 형성하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바로 이곳입니다. 아파트 부지가 5,000세대가 있고요. 그다음 상업지역 그리고 바로 뒤에는 또 개발 호재. 개발 호재로 인해서 어떤 지가가 상승이 된다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이 개발 호재가 바로 문을 열면 뒷마당이 바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구봉산 LF 스퀘어 타운, 구봉산 관광단지죠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개발 호재에 따른 영향 그리고 입지적인 장점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착공 단계에 있지만 완공 단계에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이고요. 자, 아파트 부분이고 상업지역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지금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설계 도면이 나왔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 먼저 이제 진행되는 쪽이 이제 상가 쪽에 이 아파트 배우 수요들이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완성이 됐을 때 전자제품을 이용을 해야 되고 금융권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학원가도 형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상업지역 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코너 자리도 있고요. 아파트 정문에 위치된 자리 그리고 아파트 후문에 위치된 그런 부지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업자들도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쪽을 선점을 해서 지금 가격이 형성이 낮게 책정이 돼 있을 때 투자를 하시게 되면 향후에 시세 상승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설계 도면이 이미 나왔죠. 바로 이 부지입니다. 이 부지 아파트 약 8,400평인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아파트 6개 동이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이 토지는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주거지역입니다. 3종 주거지역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번 주에 얘기했던 곳은 이런 곳이었죠. 근데 이미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주거지역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광양 전체를 보게 되면 광양읍과 광양시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죠. 이 부분을 이어야지만이 광양시도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 광양시에서 그 부분을 실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인구 유입을 시키고 그리고 이 공업도시에서 관광도시를 같이 매칭을 해서 여수처럼 이렇게 관광객을 유입을 해서 유입 인구를 더욱더 늘리고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교육 여건을 더욱더 좋게 해서 인구를 유입을 시킨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부에 위치가 돼 있다는 부분이 이 토지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넓게 한번 보게 되면 포스코 광양제철, 그다음에 포스코 리튬회사,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불과 2.8km, 6.3km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신도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는 이렇게 관광단지가 형성이 되고 황금지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지금 황금 2지구가 지금 광양시에서 공공으로 진행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황길 2지구가 또 광양시에서 공공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안가를 따라서 신도시가 형성이 된다. 이 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자, 3종 주거지역입니다. 182제곱미터 그리고 1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231.4제곱미터 현재 공정은 80.25%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용적률 자체도 3종 주거지역이 다른 지구 도의성황이나 이런 지구는 건폐율이 30에 220인데 황금지구는 이 3종 주거지역도 역시 건폐율이 60에 280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파트가 높게 올라가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면적 3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182제곱미터 매매가가 1억 8,100이 아니라 8,100만 원입니다. 대출이 순천농협에서 60%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240만 원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종 일반 주거지역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죠. 대지 231.4제곱미터 1억 3,100만 원입니다. 대출 7,900이고요. 실투자 금액 5,200만 원이면 투자 가능합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두 번째 지역 전남 광양지구 황금지구 토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부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준비된 순서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